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실현된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실현된다. 영화 철의 여인에서 치매에 걸린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이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이 되고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되고 마침내 운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인생의 좌우명처럼 들려준 말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TV의 위토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1%의 멘토가 말하는 운의 원리, 오래된 비밀 세 번째 편인데요. 들어가는 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운명론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이 우연으로 점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법칙 아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움직이는 과학의 세계랍니다. 우리의 운명이 어떤 신비한 힘의 작용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의식 또는 무의식으로 불러온 현실이기 때문이지요. 이 책이 당신의 기나긴 정체기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책을 만난 당신은 행운이 상승하는 시기에 한두 계단이 아닌 서너 계단을 한꺼번에 오를 수도 있겠지요. 때문에 지금 당신의 삶의 흐름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의 노력이 제대로 된 타이밍을 만나면 큰 행운이 빅뱅처럼 폭발하니까요. 행운을 부르는 원리와 기술은 당신에게 익숙함과 낯설음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운이 변한다는 것은 바로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인 동시에 낯선 것들과의 만남이니까요. 이 책을 읽는 당신은 이미 운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행운의 시작입니다. 당신을 행운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계사년의 새로운 시작 이정일. 오늘은 우리가 불운을 되풀이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회사를 옮겼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어요. 조금 더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더라면 이렇게 나빠지진 않았을 텐데. 삶에서 후회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항상 좋은 결과로 귀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계추를 그 시절, 그 상황으로 한번 되돌려보는 겁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지만 과거의 시간은 수십 년 정도는 쉽게 되돌릴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다시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때와는 다른 선택이나 결정을 하게 될까요?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1999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는지요? 10년 전에 겪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과거의 기억들을 되살려보면 재미있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는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성보다는 감정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 사건에서 교훈을 얻었더라도 이성의 기억은 오래 가질 않지요. 대신 뇌와 마음에 축적된 감정의 기억만 오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절절하게 후회한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지에 끌리는 경향성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과 기회가 주어져도 비슷한 선택과 실수를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똑같은 시험 문제지를 다시 풀어도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답지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왜 틀렸는지 이유를 찾아내고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 일은 이러이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같은 실수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실패의 교훈을 꼭 떠올려야 합니다. 그때는 기회를 놓쳤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잡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운에 대해 설명할 때 종종 덧붙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러한 것을 좋아한다 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행운은 대문 앞에서도 발길을 돌려버리지요. 스스로 변화를 주저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스스로의 역사를 돌아보며 자신의 성장과 삶의 교훈을 얻습니다. 과거를 돌아본다는 게 단순한 추억의 회상이 아닌 자기 내면과의 진솔한 만남이고 대화라야 하는 이유이지요. 운은 나선형 계단처럼 단계를 밟으며 상승하고 진화합니다. 때문에 과거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일이 일정한 주기로 생기게 된답니다. 이때 항상 같은 결과를 반복하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후회는 적게 반성은 많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에 뼈아픈 실패를 겪었던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비슷한 상황에서 눈부신 성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인생을 하나의 배움의 장으로 생각합니다. 학벌 등 객관적인 조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스스로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학교 밖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세상살이의 이치와 삶의 지혜를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학습과 자기 반성을 통해 탄탄하게 행운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스스로 구축해 나간답니다. 간혹 자신의 그릇을 타고난 것보다 더욱 키울 수 있는 사주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자기 반성을 통한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자기 반성은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고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부터 당신도 자신의 역사와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 속에 운을 다스리는 통찰력과 지혜가
담겨 있답니다. 행운의 법칙. 살아가는 동안 후회는 적게, 반성은 많이 하라. 상대에게서 나를 보는 인연법. 요즘 저와 개인적으로 상당히 끌거른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제가 왜 이 사람과 엉켰는지 모르겠어요. 운명적으로 볼 때 이 사람과 저의 관계가 어떤가요? 실제로 이 사람 문제가 좀 많은 사람입니다. 대기업 임원인 P씨가 S씨의 생년월일을 손에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내준 S씨의 생일은 전에도 받아본 적이 있는 사주였습니다.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그때 S씨의 생일을 내민 또 다른 고객은 S씨가 믿을만하고 인성도 바른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앞으로 함께 많은 일을 하려 하는데 관계를 계속하는 게 좋을지 어떨지를 한번 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문제가 많아 껄끄러운 사람이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믿음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S씨의 생일을 들고 온 두 사람의 말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둘 다 틀리기도 합니다. 왜 같은 사람을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나 이외의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당신의 눈에 비친 상대방의 모습을 당신의 틀로 해석해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다른 모습의 나를 내보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타인을 판단하고 받아들일 때에도 반응하는 나에 따라 각각 몇 가지 유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같은 사람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마련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그토록 얄밉게 구는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너그러운 사람일 수 있다는 이야기랍니다. 사실 인연운을 살펴볼 때 궁합에 따라 대하는 방법과 전략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당신이 기울여야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우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에 치우쳐 있다면 스스로 감정의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싫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운의 관점에서 볼 때 악연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관계를 단절하거나 정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만약 악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감정이 앞서 있다면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의 문제를 바깥에서 해결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연법상 악연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같은 관계는 오직 당신의 내면에 자리한 그를 미워하는 나를 치유함으로써
이겨내야 합니다. 왜 그토록 마음에 들지 않는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마음 깊숙한 곳까지 살펴보고 내면의 어린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반드시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을 테니까요. 살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이 가진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고 바로 그 모습을 싫은 상대에게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 역시도 당신의 행운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소외되었던 내 안의 나를 발견하고 스스로 용서하며 따뜻하게 감싸 안아준다면 당신의 아군으로 변모하거나 또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마음에 들지 않던 나도 반드시 필요한 자신의 한 조각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행운의 법칙, 내 안의 문제를 바깥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